다음은 고수님이 로봇의 35%를 실으셨는데 로봇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전에 여러분 치킨 쏘고 가겠습니다. 고수님? 퀴즈입니다. 고수가 쏩니다. 로봇 섹터 매년 초 개최되는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 뭐야? 이렇게 빨리 맞추기 있어? 지금? 정답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가 CES에서 간다고요? 단연 CS 박람회에서 이 로봇 기술의 어떤 시연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도심항공 모빌리티 수직 이착륙기까지 동원이 됐던 자, 그 그림 하에서 2021년도 1월에도 그랬고 2022년도 1월에도 역시 로봇 섹터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좀 참고하기 좋은 이벤트를 매년 초에 개최되는 국제전자 박람회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제품 박람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연초에 로봇 섹터가 떴던 건가? 그렇죠. 안 그래도 왜냐하면 이 로봇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CES 박람회를 기점으로 유럽 대기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사실상 대규모 투자를 좀 발표를 했었고 네. 이 투자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로봇 섹터가 2022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좀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로봇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할 때는 뭐 단순하게 로봇 청소기 정도의 용도로만 좀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고도화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고도화를 거치면서 저는 사실상 2022년도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박람회에서는 과연 어떤 로봇이 좀 출시될 것인가 자, 그 기대감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에 투자해야겠죠?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좀 잘 주셨는데 네. 물론 산업 로봇은 산업 전반에서의 활용되는 로봇인데 이 규모는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좀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대체, 노동력을 좀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산업용 로봇의 어떤 성장성에도 좀 주목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협동 로봇은 이게 서비스 로봇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이 로봇이 이 역할을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한 가지 설거지를 했으면 설거지한 이 그릇을 말리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 구현되는 거죠. 협동 로봇은 그 적용 요소가 좀 많다는 관점에서 서비스업의 어떤 확장세, 어떤 기술의 고도화 관점에서는 양대적으로는 저는 같이 성장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나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댓글창 보니까 여러 로봇 회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로봇스타, 로보로보, 유진로봇, 휴림로봇, 에브리봇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공달 변형인 고수님은 좀 주목하는 로봇 종목이 있나요? 이 로봇 사업 하에서는 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군,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 내지 삼성전자, LG전자 정도를 압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개별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본다면 최근에 어떤 수급 동향, 그다음에 어떤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 로봇스타, 그다음에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1월에 CES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지금부터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CES 이후에 매매를 하려면요? CES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옥석가리기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대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동반할 경우에 다시금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 시점에 재매수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로봇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에 15% 비중 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섹터를 선택하셨어요? UAM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직 이착륙기예요. 지금 수직 이착륙기는 이렇게 바로 떠서 와요. 바로 떠서 가고 바로 떠서 내요. 진짜 그냥 드론 뜨듯이 뜨는 거죠. 네. 자,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왜 이게 중요하냐? 2024년도 내지 2025년도에 상용화, 부분적인 상용화가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일단 이론상에서는 수직 이착륙기의 어떤 개발을 이미 가시화가 됐고 2024년도 영국에서는 양산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우리나라도 역시 UAM의 어떤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럼 UAM 시장 규모가 큰가요? 네, 전체 2040년도 모건 스탠리 전망치에서는요 2,100조입니다. 2,100조 원의 사업 규모로
타진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 머나먼 이야기인데 지금 이 UAM은 앞으로 이 미래 혁신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국가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정책 기조에서도 항상 강조들었던. 근데 부분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 우리가 LNF 사례가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사례가 있었죠. 양극재 생산의 본격화, 전기차 시대의 본격화를 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중했던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2년 후 주가가 무려 크게는 10배가량 상승을 이끌었듯이 지금 이 UAM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상용화까지에 대한 시간은 좀 다소 멀겠지만 부분적인 상용화가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본격화될 수 있다. 자, 이 관점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고수님 포트폴리오 보면서 2차 전지 로봇 UAM 뭔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고수님 UAM 관련주를 저희가 2040년 오기 전에 먼저 쭉 이렇게 좀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떻게 이 UAM 관련주들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차적인 유망 섹터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수직 이착륙기에 적용되는 기술력. 저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일단 대형주에서는 지금 현대차, 하나시스템 그리고 SK텔레콤을 좀 필두로 한 UAM 항공 컨소시엄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중소형주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소형주 관점에서 좀 매수하기 좋은 또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술력 참 괜찮다라고 좀 생각했던 종목이 하이즈항공 그리고 네온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생각보다 회사들이 많네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이 드론과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좀 더 관련이 있다, 관련된 어떤 핵심 기술 한 가지만 나오면 다 UAM 관련주로 다 편입되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옥석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 기술에 좀 더 주목해야 되고 핵심 기술 하에서는 이러한 컨소시엄과의 연계성에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적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형주 관점에서는 하이즈항공과 네온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수 컨소시엄과의 어떤 협력 내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이 확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고수님, 근데 지금 이게 상용화가 되기에 앞서서 정부적인 뭐 제도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을 15%로 좀 제한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수직 이착륙기에 양산이 임박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좀 개정을 해야죠. 관련된 항공법에 접촉되는 어떤 항공 노선이라든가 관련된 규제와 정책들이 확정이 좀 되어야만 보편화될 수 있고 이 도심항공의 어떤 운송 수단으로서 대체 효과를 좀 갖게 되는데 아직 이 부분까지에 대한 어떤 정책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좀 아니다. 고수님,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3가지로 구성을 하셨는데 2023년에 주목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쪽일까요? 2023년도에 당장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네. 첫 번째, 저는 2차 전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반기까지 쭉?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이 섹터가 제가 아마 2022년도 상반기에도 누누이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너무나 좀 불안해하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다시 증시 어떤 추세 전환장에서 네.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이견이 없고요. 오히려 2023년도 슈퍼사이클 진입의 초기에 있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2차 전지가 핫할 줄이야. 네. 네, 방송을 보시다가 황금알을 낳는 공시의 달인 변영인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